자,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 그러니까 이 폐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맞추는 뭐랄까 탐정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희는 폐가 우리한테 보내는 이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인데요. 그냥 콜록하고 뱉어낸 이 작은 샘플 하나가 어떻게 우리 건강에 대한 그렇게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는 그 첫 번째 단계, 바로 객담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객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가래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사들이 우리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저기 깊숙한 곳, 그러니까 폐의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 창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 샘플은 어떻게 얻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기침에서 자연스럽게 뱉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식염수 미스트 같은 걸 써서 일부러 기침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유도 방식은 폐 기능이 좀 약한 환자분들한테도 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딜레마가 있거든요. 폐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해서 전부 다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객담이 폐에서부터 입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때 입안에 있던 세포나 세균들이랑 뒤섞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단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인 셈이죠. 그럼 의사들은 이게 좋은 샘플인지 아니면 오염된 샘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백혈구가 많이 보인다? 아, 이건 폐 깊은 곳에서 온 신호구나. 좋은 샘플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반대로 입안에서 떨어진 상피세포들이 막 섞여 있다. 그러면 아, 이거 오염됐네. 품질이 좀 떨어지는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품질이 나쁘다고 판단된 샘플은 그냥 버려야 할까요? 메시지가 좀 흐릿하다고 해서 아예 무시해버려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그 흐릿한 메시지 속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기술의 힘이죠. 이 품질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결책, 바로 PCR 검사입니다. 예전에는요, 세균을 직접 키워서 확인하는 배양 검사를 썼는데 이게 샘플이 좀 오염되면 원인균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PCR 기술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죠. 아주 작은 유전자 조각만 있어도 특정 병원균을 딱 하고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품질이 좀 안 좋아도 예를 들어 결핵균 같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 연구에서 보니까 만약에 실험실에서 이건 품질 좋은 샘플 하는 것들만 골라서 분석했더라면 세균 감염의 무려 40%를 그냥 놓쳤을 거라는 거예요. 와, 10명 중 4명의 진단을 놓친다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요 연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PCR 검사를 할 거면 샘플 품질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분석해라. 이겁니다. 왜냐고요? 그 흐릿한 메시지 안에 숨어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감염병 이야기였고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객담 검사가 감염병 진단에서는 거의 영웅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암 진단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객담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찾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현미경으로 객담을 들여다봐서 악성세포, 그러니까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걸 객담 세포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40% 미만. 이게 뭐냐면 암을 찾아내는 정확도, 전문 용어로 민감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4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감염병 진단 때의 그 활약과는 정말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장단점을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장점은 특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 그러면 거의 100% 폐암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민감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폐암이 있는데도 열의 6 이상은 정상입니다 하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 이걸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선별 검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계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검사는요,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해서 기관지 내시경 같은 좀 더 확실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객담 검사. 이 친구는 정말 2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균 감염을 잡는 데 있어서는 PCR이라는 최신 무기를 들고 아주 맹활약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폐암 진단에서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 많은 암을 놓치는 한계 때문에 주전 선수로 뛰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객담이라는 폐가 보내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독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흐릿한 메시지까지도 아주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놓는 걸 보셨죠? 자, 그렇다면 감염 진단에서 나쁜 샘플을 살려낸 이 기술의 힘으로 우리는 과연 다음엔 또 어떤 진단의 수수께끼를 풀게 될까요?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